9시가 됐는데 주대 원장님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부터 4주간 아티스트리 하기로 했고요. 소리는 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아티스트리 4주 강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고 한 주는 다음 주는 쉬었다가 다음 주는 이제 네. 다음 주는 연말이 월말이잖아요. 그래서 월말 신제품 강의가 있어서 다음 주에 신제품 강의 듣고 그리고 6월 달에 이어서 3주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 채팅창을 잘 열어 놓고 옆에다 놓고 하겠습니다. 중간에 퀴즈가 제가 인제 원래 저희 그룹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고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퀴즈가 있을 수 있으니까 퀴즈는 채팅창에다가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서재걸 박사님. 네, 강수정 씨 임신하셨을 때 네. 연고 같은 거 함부로 바르지 말라고 얘기 네, 들으셨죠? 맞아. 다 성분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바르죠. 근데 예.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몸에 바른 연고가 왜 태아한테 위험할까요? 혈액을 타고 가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바르는다는 거는 피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떤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을 보통 우리가 호르몬 유사한 물질들이 많아서 환경에서 주로 오는 호르몬이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될 호르몬 대신에 이 유사한 애가 갖다 붙어서 다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의 독성 물질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라서 지방에 오랫동안 축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거기서 계속 염증을 일으킨다면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우리가 모르고서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물고기들 보면 이 남녀 이 수컷 암컷이 달라지고 또 두 개를 같이 갖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호르몬,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호르몬들이 화학 제품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생식계에도 교란을 미치니까 또 이제 임신하고 이런 데도 어려움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뉴트리도 그렇고 아티스트 화장품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이제 흡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흡수가 잘 된다는 게 꼭 다 좋은 건 아닌 게 해로운 물질, 유해 물질이 흡수가 잘 되면 오히려 몸에 더 해로울 수가 있거든요. 일례로 이제 약 같은 경우나 이제 연고 같은 경우가 분자 구조가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저분자 화합물이거든요. 음식은 고분자잖아요. 그러면 음식하고 약은 약이 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근데 흡수가 잘 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물론 흡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원료와 어떤 성분이냐라는 거고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죠. 환경 호르몬 체내 농도 했을 때 아이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ADHD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어린이 지능도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요즘에 이제 기능의학에서 이제 화장품도 같이 얘기 나오는데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서 피부 장벽 이야기를 해요. 피부 장벽을 깨트릴 수 있는 성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피부과 시술을 30대 한 중반?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14, 15년 됐나? 그때 피부과 시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제가 피부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혈관까지 다 이렇게 홍조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화장품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성분인지 가 요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요. 오히려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얘가 피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질환을 유발시킨다라는 거예요. 나는 화장품을 발랐는데 만성 질환이 유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결국에는 치매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만큼 피부가 오히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화장품 그냥 나는 싼 거 발라 아니면 저렴한 거 발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어떤 성분과 어떤 원료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방부제가 안 들어있는 화장품, 천연 화장품이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화장품은 무방부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우리 피부에 주는 영양이잖아요. 그럼 좋은 원료는 어때요? 세균도 좋아해요. 그럼 세균 번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천연이고 무방부제가 가능한 화장품이다. 그러면 진짜 화장품 성분이 너무 나빠서 세균도 안 먹는 그런 성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균은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부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오늘 만들어서 오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조금 더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가는 그런 이제 인체에 해롭지 않은 방부 성분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방부제가 없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세균이 많거든요. 세균이 번식을 해버리니까 그걸 피부에 발랐을 때는 더 치명적이에요. 더 면역도 안 좋아지고 급성 질환도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런 천연 화장품이라고 나와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방부제를 사용한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방부 성분, 안전한 것들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화장품을 고를 때도 물론 미용적인 것들, 뭐 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도 많이 고르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잘 살펴보고 고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퍼스널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오죠. 바디버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유해 물질, 화학 물질이 이제 그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는 이 유해 성분에 보면은 화장품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통해서 이런 유해 물질, 제가 이제 색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키엘 수은 립밤 기사가 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선물도 많이 받아봤던 립밤인데요. 되게 유명하죠. 근데 그 안에 수은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입술에 바르고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럼 화장품이 단순히 화장품을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르는 화장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토끼 마스카라 실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스카라를 동물 실험을 할 때 토끼한테 바르면 토끼가 나중에 어때요? 눈이 충혈되면서 피가 나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화장품은 유해하지 않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피독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입으로 들어오는 독성은 어때요? 90%가 어쨌든 밖으로 배설이 돼요. 10%가 남는데 경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어때요? 10%가 배설이 되고 90%가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장으로 가죠. 이제 건강 강의할 때 또 하겠지만 장은 외부예요, 내부예요? 네. 장은 네, 외부죠. 장은 외부인데 그런데 그 우리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혈관은 바로 다이렉트로 내부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피부의 경피독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90%가 옵속에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피독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피부의 세포막을 파괴하게 되는데 우리 특히 얼굴 중에서도 볼 부분이 굉장히 피부가 얇잖아요. 눈가 주위라던가 이런 데는 이제 좀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방금 얘기했듯이 원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티스트리 화장품을 이제 접하고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 제가 이제 소개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강남역에서 이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화장품에 관심도 많았고, 또 저희 위에 피부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0대 때부터 피부과 화장품도 많이 썼었고, 또 이제 백화점 화장품도 썼었고, 또 약국에서 취급하는 아베느나 비쉬 같은 이런 화장품들을 저희 약국은 취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도 이제 굉장히 많은 화장품들을 써봤었어요. 근데 일단은 피부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장품으로는 피부가 개선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시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30대 때 그 말을 믿고 피부 시술을 받았었죠. 받았는데 이제 피부가 오히려 손상이 되고 안 좋아지면서 피부과 화장품을 발랐는데 그 피부과 화장품이 피부 장벽을 오히려 더 손상시키면서 피부가 점점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피부과를 끊게 됐죠. 피부과를 신뢰하지 않게 됐고 순화 화장품 약국 걸 썼는데 약국 화장품은 순하기는 한데 기능성이 좀 부족하고요. 사실 저도 조금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정말로 안티에이징 효과 자체는 거의 없고요. 그냥 순한 보습 크림 정도의 효과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찾으려고
그 백화점에 가면 굉장히 고가 화장품 라인이 있어요. 시슬리나 라프레리, 드라메르 요런 라인들의 화장품들을 좀 썼었어요. 그래서 시슬리 같은 경우는 크림 하나가 80만 원씩 해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그 시슬리가 크림이 비싼 이유가요. 식물 성분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서 우리는 식물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원료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시슬리가 가격이 비싼데 걔네는 직접 재배한 유기농 농장에서 만든 식물 영양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가격이 그렇게 고가라는 거죠. 그만큼 화장품이에요. 식물 영양소를 넣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는지가 사실 화장품은 굉장히 값싼 원료로 만들어지거든요. 가장 저렴한 거. 만들어 쓰는 화장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알 거예요. 화장품 원가가 너무 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원료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극히 드물다. 그런데 뉴트리라이트 그 농장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다 뉴트리라이트 농장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메이 농장 소개까지는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아메이 농장에서 재배한 원료를 가지고요. 식물 유래 성분 170가지가 넘는 식물 유래 성분을 사용해서 화장품을 제조하고요. 1,300여 가지의 식물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식물 성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합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거죠. 혹시 카탈로그 찬찬히 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카탈로그를요, 제대로 보잖아요. 그럼 카탈로그 안에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여기 보면 왼쪽에 나오잖아요. 뉴트리라이스 칼렌보그의 1958년에 요거를 이제 화장품을 생각을 해냈고 그리고 10년 뒤니까 1968년경에 아티스트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아래에 보면 대표 영양소 이렇게 나와 있죠. 화이트 치아시드, 아세로라 체리 이 각각의 식물 영양소. 사실 이런 것들을 먹기에도 아세로라 체리 우리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 먹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먹기에도 아까운 걸 피부에 바른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원료 자체랑 그다음에 자연의 힘을 이끌어내서 다양하게 영양소를 추출해서 우리 피부에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화장품 바를 때 어때요? 흡수가 잘 되라고 두들기죠. 잘 먹었다 그러잖아요. 화장 잘 먹었다. 그쵸? 화장품은요, 피부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우리 표피층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먹는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로 먹는 화장품도 좋은 원료, 좋은 농장에서 자란 제품 먹어주면 좋겠죠. 제가 아까 시슬리 얘기했는데, 시슬리는 식물 성분인데 유기농 농장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식물에 농약도 들어있겠죠. 그쵸? 농약을 사용한 식물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약이 흡수가 잘 된다? 이거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장에서 만든 어떤 제품이냐가 저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우리가 건강한 거 먹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땅에서 자란 그 이 뉴트리라이트 이 제품인데 이거 우리가 피부가 먹는 영양이 아티스트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좀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영상만 보면 어때요? 뉴트리라이트 영상 같죠? 그쵸? 아티스트 영상 같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점심에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하고 점심 미팅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메이는 가끔 보면 좀 미친 것 같다. 너무 집요하고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그게 뉴트리라이트가 그랬다면 지금은 아티스트까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아티스트와는 지금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계속해서 영양에 건강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사실은 아티스트리가 더
기대가 되고요. 정말 바르는 화장품이 어디까지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까까지 기대가 돼요. 우리 아팠을 때 파스 붙여보신 적 있죠? 그쵸? 근데 우리 파스 붙이거나 그랬을 때 어때요? 통증이 났잖아요. 니코 패치라고 금연 패치 있어요. 피부에 붙이는 거죠. 피부에 붙이는데 어때요? 우리 온몸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만큼 피부는요, 우리 온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여기다가 붙였을 뿐인데 온몸에 작용하는 것처럼 내가 얼굴에다 발랐을 뿐인데 이 얼굴에 바른 이 화장품이요, 내 온몸의 건강에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티스트리 요 5가지 키워드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시니까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요거를 조대근 사장님이 요거 음소거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티스트리 피부과학자문위원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피부과 교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분들의 어떤 양력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게리 피셔 박사님이시죠. 그래서 레티놀 연구를 오랫동안 가장 많이 했고 피부 노화 연구를 노화 연구에서 가장 저명한 권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시건대 의대에서요. 레티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특허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이런 것과 관련되신 분이 사실은 이게 약국 신문에 이제 나온 거예요. 약국 신문에 나왔던 거를 기사를 발췌한 건데 그만큼 좋은 성분. 그럼 좋은 성분의 그 다음엔 중요한 게 뭐예요? 과학적으로요. 우리 속으로 얼만큼 잘 넣어줘서 실제 기능을 하느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피부과에서 가면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저 눈가 잔주름, 이마주름, 목주름 화장품으로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다 그 말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화장품은요, 그렇게 속까지 들어가서 기능을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맞아요. 일부 화장품들은 그래요.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화장품들은요, 원료가 안 좋은데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그 나쁜 화장품들은 다행히 흡수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원료가 나쁘지만 흡수가 안 돼서 사람들의 이제 건강이 조금 그나마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나쁜 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티스트는 어때요? 좋은 원료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부가 먹는 거 좋은 성분이니까 깊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피부에서 좋은 작용을 하겠죠. 그러려면 어디까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우리 간단하게 피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앞부분은 쭉 조금 빠른 속도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우리 피부 표피. 표피가 우리 표지할 때 그 표잖아요. 겉에 표피인데요. 표피는요, 종이로 이렇게 딱 베었을 때 피가 나지 않는 그 부분이 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주 굉장히 얇은 부분, 뭔가 종이에 살짝 베었는데 피는 안 나고 여기가 이제 표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아래층에 진피가 있어요. 진피층에 보면 이렇게 혈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혈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피하지방 그 아래쪽에 이렇게 지나가죠. 또 혈관들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위에 정말 얇은 그 얇은 표피를 떼어서 오른쪽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맨 아래층에 기저층이라고 있고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손가락 같은 거 보이시나요? 아메바 같이 생긴 거 이렇게 기저층 여기 얘가 이제 기미 공장이에요. 멜라노사이트라는 기미 공장인데요. 이 기저층 바닥에 있는 기미 공장에서는요. 자외선이라는 신호를 받으면은요. 얘네가 기미를 생성해서 보내주는 기미 공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기미 관련된 거 같이 또 2주차나 3주차 강의 때 기미 관련된 거 얘기할 때 요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저층은요, 신생아층이에요. 세포가 태어나는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응애응애하고 기저층에서 세포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온 게 유국층이에요. 유국층에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발랐는데 알레르기가 생겼다. 화장품 바르고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죠. 특히 국산 화장품 쓰다가 백화점 화장품 처음 쓰신 분들이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화장품은 입자가 커요.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유국층까지 얘네들이 도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비싼 화장품들을 쓰다 보니까 얘네가 입자가 작아서 유국층이 도달했었을 때 내 피부가 처음 만나보는 수분인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을, 사이렌 반응이라고 하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알러지 반응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위에 각질층이 있죠. 각질층은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층이에요. 각질이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는 층이고요. 수분 증발 방지, 수분 유지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 피부 주기, 피부과에서 시술을 하러 가면 이런 말을 해요. 피부 주기는 28일이니까 시술하고 28일 뒤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28일은 20대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피부 시술은 몇 살에 하러 가죠? 40대, 50대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손상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28일 주기로 레이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피부가 다 올라오기 전에 깎아내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얇아진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처럼 피부가 얇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일 표피층, 기저층, 신생아층에서 각질층까지 올라오는데 2주, 떨어져 나가는데 2주인데요. 요거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5, 60대는 정말 5, 60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각질 주기는 약간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각화주액이 맞춰주는 그런 제품들도 아마 한 3주 차쯤 소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표피 말고 진피. 이 진피가 그 진짜는 아니지만 쉽게 그냥 진짜 피부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얘기하기도 해요. 왜 진짜 피부냐면요. 이 진피층에 뭐가 있냐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어요. 다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라겐. 콜라겐은요, 피부를 지지해준 이 철조망 같은 애들이에요. 철조망. 철조망으로 이렇게 침대의 스프링처럼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축 꺼져요. 꺼지면 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콜라겐이 무너지면 주름이 생기면서 움푹 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엘라스틴. 엘라스틴은 샴푸 때문에 유명했죠. 엘라스틴 할 때 광고 모델이 뭐라 그래? 엘라스틴 살 머리 치죠. 자기 머리가 어때요? 탄력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피부의 탄력이고요. 이 철조망을 노끈처럼 꽁꽁 묶어서 탄력을 만들어주는 게 엘라스틴이에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을 잘 먹으면 피부도 탱탱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건강 강의에서 나올 내용이긴 한데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렇게 철조망과 노끈을 만들어주면 이 사이를 히알루론산으로 채우면 피부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으로 채우면 연골이 되고 칼슘으로 채우면 뼈가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기본이 되는 지지층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를 뭐가 채우고 있어요? 히알루론산이 채우고 있죠. 네. 히알루론산이 채우고 있는데 이 히알루론산이 피부 보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아기들 보면 정말 피부가 어때요? 정말 깐 달걀처럼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잖아요. 히알루론산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수분이 어때요? 쭉 꺼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주사기를 꼽아서 히알루론산을 뽑아가듯이 수분이 쭉 말라가면서 그러면서 얼굴이 이제 주름도 생기고 푸석푸석해지죠.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중요해요. 피부에 어떻게 보면 딱 봤을 때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하네. 맨질맨질하네 말고요. 정말 꽉 차서 수분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피부는 히알루론산이 많을수록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 히알루론산이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아래 보면 피부 보습 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콜라겐 형성세포의 영양분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여기 핑크색 마른 목골 보이시죠? 이 마른 목골. 이게 콜라겐 형성세포예요. 그러면 콜라겐 형성세포가 어디에 박혀 있어요? 히알루론산 가운데에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뭘 먹고 자라요? 히알루론산을 먹고 얘네가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콜라겐은 주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주름이 없어지려면 히알루론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은 히알루론산을 먹고, 즉 주름은 히알루론산이 있어야지 없어진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콜라겐, 그래서 우리 피부는요, 콜라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부족한 피부는 결국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피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히알루론산을 피부에다가 잘 채워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아까 각질층 있고 이제 표피층, 그다음에 표피층 바닥에서 기저층, 응애응애 신생아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 신생아층 옆에 멜라노사이트 기미공장 같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진피층. 콜라겐과 엘라스틴, 진짜 피부, 진피층 있고요. 그 아래 이렇게 피부가 있죠. 그래서 X자, 철조망이 콜라겐, 묶어주는 애가 엘라스틴, 탄력이고요. 히알루론산은 보습. 요 세 가지 정도는 내가 조금 알고 계시면 누군가랑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여기 피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에서 또 나오는데요. 세라마이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라마이드는요, 표피층에 있어요. 네, 표피층에 있고요. 우리 표피층에서 뭐예요? 우리 수분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라마이드다. 그래서 용어는 이제 조금 이제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내가 이제 용어는 이해가 된다. 라고 이제 생각되면 거기다가 세라마이드에서 피부를 수분막까지, 피부 표피 이런 수분막까지 요 네 가지 용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내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아, 요거는 화장품이 요런 기능을 하는구나. 세라마이드를 강화시켜줬다. 그럼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줬다. 그럼 피부 장벽이 강화된 사람들은 어때요? 겨울철에 찬바람을 쐬고 돌아다녀도 피부가 그렇게 막 붉어지거나 홍조가 너무 심하거나 이렇게 피부가 그 자외선이라던가 아니면은 히터 바람 아니면 에어컨 바람 이런 데도 조금 더 피부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피부 장벽을 좀 더 튼튼하게 그 고현정 씨가 히터를 안 틀고 에어컨을 안 튼다고 하잖아요. 피부 장벽을 지키려고 그 정도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좋은 성분인데 방금 전에 아까 진피층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피층까지 뚫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는 주사를 놓기도 하고 시술을 하기도 하죠. 그 물광주사라는 주사가 있어요. 그 뭐냐면 히알루론산을요, 이렇게 주사에다 넣어서 뽁뽁이처럼 얼굴에다가 다 맞는 주사예요. 엄청 아파요. 저 한 번 맞아봤는데 다시는 안 맞아요. 너무 아픈데 더 웃긴 건 그 다음날 정말 얼굴이 뽁뽁이가 되어 있어요.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거를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맞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비용도 너무 비싸죠. 그런데 그 히알루론산이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뽁뽁이를 맞으면 2주가 지나면 싹 사라져요. 음. 그래서 실제로는 아프고 비싸고 효과는 떨어지고 라는 거죠. 그렇게 피부과 시술들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속까지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은요, 원료도 중요하지만 천연 성분 화장품 집에서 만들어서 계속 바르시는 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50대가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늙어 있어요, 피부가. 그 이유는 뭐냐면 좋은 성분 얼굴에다 발라줬으니까 순간은 부드럽고 촉촉하다고 느끼는데 우리가 부드럽다고 느끼는 건 겉이에요. 음. 화장품을 바르는데 자 보세요. '나는 지금 진피층이 건조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 없죠? 예. '나는 진피까지는 아니고 지금 표피의 기저층이 쪼끔 수분이 부족하네.' 이렇게 못 느껴요. 겉에만 느끼거든요. 그러면 입자가 큰 만들어 쓴 화장품은 겉에만 보습을 하기 때문에 속인 진피층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피층에 화장품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피층이 늙어가면서 주름과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중요해요. 화장품은 우수한 기술력도 함께 같이 아까 이 콜라겐 섬유의 연구에 활용한다. 그래서 화장품을 바른 다음에 얘가 아까 콜라겐 섬유가 어떻게 달라졌고 얘네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를 실제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어 뛰어난 기술력이 과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리는요, 중요한 건 보테니컬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죠. 그래서 과학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깐깐하게 이렇게 인체 적용 테스트까지 다 완료한 제품이고요. 자, 나이가 아까 히알루론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40세가 되면서 어때요?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죠. 히알루론산이 줄어들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히알루론산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마른 목골에 콜라겐 형성세포가 있죠. 예. 콜라겐 형성세포가 히알루론산 먹고 자라잖아요. 근데 콜라겐 형성세포가 히알루론산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겠죠. 히알루론산이 부족하니까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고 콜라겐이 안 만들어져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히알루론산을 잘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비타민C 히알루론산이 아티스트리 카탈로그 보면 제일 첫 장에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노화 방지를 위해서 피부가 좋아지려고 했을 때 이거를 처음에 부제로 뭐라 했어요? 바르는 보톡스라고 사람들이 불렀잖아요. 바르는 보톡스라고 부를 정도로 효과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일단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요. 트리플 비타민 C, 아세로라신, 비타민 E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E를 우리가 토코페롤이라고 얘기해서 옛날에 거기 어디였죠? 엘리자베스 아덴에서 이렇게 똑 따가지고 이렇게 쭉 짜서 얼굴에 바르는 게 비타민 E였거든요. 세라마이드 캡슐 막 이러면서 그게 비타민 E였어요. 항산화 효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비타민 E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타민 C, 비타민 E. 그래서
항산화 삼총사인데 우리 피부는요. 탄화된다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못이 녹슬듯이 과일색이 이렇게 변하듯이 우리 피부도요, 산화가 돼요. 산화 이코르 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될수록 몸이 산화되면 몸이 노화되는 거고요. 피부가 산화되면 피부가 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요, 노화되지 않기 위해선 항산화제를 잘 발라줘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유해 물질이 공기가 지금 정도로 오염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비염 심하신 분들 하와이 같이 공기 좋은 데 갔다 오시잖아요. 그럼 비염이 일주일 만에 나아요. 그 정도로 한국의 공기가 너무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밖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엄청나게 산화 물질이 얼굴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요, 피부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화 물질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항산화제를요, 정말 잘 발라주셔야 돼요. 겹겹이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노화되지 않게 막아주는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옛날에 이제 화장품 얘기 많이 해요. 아시는 분은 잘 아세요. 셀렉스 C라고 해서 갈색 병에 들어있는 거 있고 에스티 로더의 나이트 리페어 에센스. 제 이름 아직도 외우고 있네요. 어쨌든 제 옛날에 되게 좋아했고 잘 발랐던 건데 그것도 갈색 병에 들어있고요. 밤에만 바르라고 해요. 왜냐면 비타민 C 이제 우리가 이제 얼굴이 걔네가 이제 산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타민 C는요, 실제로 시중에 많은 화장품 제품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요, 즉각에서 바로 만들어서 쓰죠. 그래서 유통기간이 한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달 이내에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얘가 사과 껍질 변하듯이 색깔이 노랗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기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2통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노랗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없죠. 예, 듬뿍 발라요. 저는 스포이드로 한 펌핑 쭉 짜서 이걸 쭉 얼굴에 한 볼 하나에다 쓰고요. 또 쭉 짜서 볼 하나에다 써요. 몇 방울이 아니고 펌핑. 펌핑 스포이드로 해서 그렇게 2펌핑 이상을 얼굴에다 전체적으로 해서 바르고 또 바를 때 목 같이 발라주세요.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보톡스 얼굴에 맞으실 수 있죠. 근데 목에는 못 맞는 거 아시죠? 왜냐면 목에는 성대도 있고 하니까 목에는 위험해서 보톡스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 피부는 팽팽한데 목은 주름이 차글차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60, 70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목에 주름은 생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목 관리 근데 자, 목과 얼굴은 어디서 끊어져요? 연결되어 있죠. 목과 얼굴은 같은 피부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고 목에서 해서 여기 우리 데콜테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쇄골뼈 있는 데까지 충분히 발라주셔서 여기까지 노화를 같이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시죠? 얼굴에 수분이 부족하면 몸에 있는 수분 끌어서 쓰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분이 몸에 부족하면 얼굴에 수분 끌어서 쓰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 바를 때 꼭 목주름까지 같이 케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조했던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이 분자의 크기가 흡수의 차이예요. 얘가 너무 대단한 건 뭐냐면 고분자는 어때요? 발랐을 때 일반적으로 피부가 촉촉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저분자는요. 우리 이제 표피층의 아랫부분, 기저층 요런 데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초저분자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피층에 뭐가 있었죠? 얘를 묶어주는 엘라스틴, 탄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탄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자, 저분자, 초저분자예요. 이렇게 층층이 트리플로 해서 히알루론산을 분자 크기 입자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요 처음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발랐는데 어디로 갔지? 싶을 정도로 피부 속으로 다 먹어요, 얘네가. 쓱 먹잖아요. 그래서 층층이 충분히 발라서 얘네를 발라주시면 촉촉하다라고 느낄 때까지 조금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5일 만에 느껴지는 변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재구매율이 높고 또 매니아층이 많죠. 그래서 저도 항상 좀 잘 챙겨 놓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트리플 비타민 C 아까 얘기했죠. 비타민 C, 항산화, 비타민 E, 비타민 C 그다음에 고분자, 저분자, 초저분자 같이 들어 있고요. 화이트 치아시드 오일, 그다음에 5일 만에 느껴지는 변화, 그리고 비건 인증 같이 됐다. 그다음에 오늘 하는 순서는요. 카탈로그에 맞춰서 가기는 한데 비타민 C 히알루론산 다음에 스킨 뉴트리션 제품들이
라인이 되는데 걔네들이 오늘 하기엔 양이 좀 많아서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스킨 뉴트리션만 떼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슬리핑 마스크. 사실 이제 "내가 다른 화장품 쓰고 있는데 아티스트 제품을 일단 좀 바꿔 보려고 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바로 바꾸고 효과를 보는 게 비타민 C 히알루론산이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도 슬리핑 마스크예요. 얘도 사용하고 즉각적으로 '아 다르구나.'라는 걸 굉장히 빨리 느끼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진정, 피부 진정, 그다음에 보습, 그다음에 지속 시간은 8 시간 정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인제 화장품 아티스트 하기 전에 씻고 지금 인제 저는 슈프림 LX를 쓰기 때문에 슈프림 LX까지 바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따가 인제 자기 전에 요거 슬리핑 마스크를 해 주는데 8 시간의 지속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자기 전에 바르는 편이고요. 얘네를 제가 또 좋아하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또 이 두 번째는 아니죠. 1 번은 14 일의 기적을 제일 좋아하니까 두 번째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얘네도 뭐가 들어 있어요? 여기에도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요. 음. 겉보습을 강화시킬 수 있는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는데 얘네도요 3 차원의 입체 보습으로요. 히알루론산, 겉보습, 고분자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분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초저분자까지 들어가요. 예. 그래서 히알루론산은 또 겹겹이 들어가 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히알루론산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은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콜라겐 형성 세포를 영양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름이랑 촉촉함, 피부 탄력 전부 다 히알루론산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가격이 너무 싸죠. 밤에만 바르잖아요. 정말 저도 이거를 저는 진짜 이거 여기까지 정말 바르는 것 같아요. 정말 어깨까지 거의 듬뿍 발라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싸고요. 너무 저렴한데 한 통 사면 몇 달 쓰잖아요. 보통 몇 개월 이상 3-4 개월까지도 쓰잖아요. 그래서 오래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더 저렴하죠. 밤을 새워도 촉촉한 피부는요. 어 이걸 바르고요. 8 시간 동안 안 재워 봤대요. 그랬는데 잠을 꼴딱 샜는데 "수분량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도 피부는 더 촉촉해지더라." 우리 밤새면 피부가 퍼석퍼석해지잖아요. 근데 밤을 새는데도 피부가 촉촉해졌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 어때요? 우리 피부 아까 피부 장벽 얘기하면서 인제 우리 바이옴 특화 설계 뭐 이런 것도 나올 텐데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우리 피부를 인제 장벽을 튼튼하게 해 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겉을 튼튼하게 해 주는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피부를 좀 지켜 주고 그래서 촉촉한 피부를 인제 지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밤에 높아지는 피부 흡수력에 맞춰서 다양해진 나이트 얘가 뭐냐면 이제 기존에 나이트 크림이 있었어요. 그 수면팩이 있었죠. 이거보다 약간 찐 초록색의 수면팩이 있었죠. 거기에 11 가지의 뉴트리션 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6 가지를 추가한 게 이번 이제 새로 나온 보라색 라인이에요. "나 옛날에 초록색은 써 봤는데." 하시면 보라색을 같이 써 보시면 이 보라색이요. 뭘 강조시켰냐면 일단은 탄력이랑 항산화력을 높여 놨어요. 그래서 노화랑 탱탱한 피부를 쪼끔 더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밤에 심해지는 유수분 손실 아까 얘기했죠? 비타민 C, 히알루론산이요. 수분 보호막, 수분 유지, 수분 공급 세 가지를 해 놨어요. 그래서 공급해 주면서 유지하면서 보호막까지 씌워 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보습력 그다음에 8 시간 지속되고요. 그다음에 진정, 피부 진정, 보습 효과.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발라 주시고 주무시면 굉장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좋아지는 걸 바로 느끼시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나는 아티스트 제품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부터 써 보시면 이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효과를 볼 수 있죠, 4 개월치를. 자 그다음에 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저는 이 가격을 보면서 이 프로틴 크림을 보면서 그냥 아티스트리가요. 내가 아티스트리 제품 정말 비싸서 못 사는 사람한테 약간 자선하는 느낌으로 '가격을 내놓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티스트리의 기술력과 아티스트리 농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원료들 이런 원료들을 넣어 놨는데 우리는 자체 농장에서 나온 원료잖아요. 그 원료를 가지고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프로틴 크림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얼마예요? 678,000 ppm의 프로틴을요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기도 하죠. 많이 먹죠. 근데 옛날에 프로틴은 바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입자가 너무 커서 발라도 피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먹어서 채우셔야 돼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요, 일단 첫 번째 원료는 뭘로 만들었어요? 식물성 단백질이죠. 완두나 콩이나 귀리, 이런 식물성, 아보카도 같은 정말 좋은 식물성 이 원료를 가지고 단백질, 여기에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핵심 원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요 성분들 중에서요, 피부 탄력에 좋은 성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 주는 성분이 있고요. 수분을 유지해 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7 가지 원료도요, 대충 그냥 단백질 갖다 넣어 놓은 게 아니에요. 각각의 식물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 탄력에 좋은 식물 단백질, 이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잖아요, 아티스트리가. 그래서 어떤 놈을 넣어야지 탄력이 좋은 단백질일지를 연구해서 구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었어도 흡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500달톤 내 법칙, 피부 흡수율이 높은 분자량으로 알려진 500달톤 이하의 흡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자 펩타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펩타이드로 되어 있는, "나도 단백질 크림 바르는데 몇 달톤이야?"라고 물었었을 때 몰라? 그런 거 말 안 하던데?" 그러면 자신이 없으니까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품인데 정확하게 크기와 수치를 공개하는 화장품은 없어요, 진짜. 그냥 "바르면 흡수율이 좋아요. 바르면 매끄러워져요."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확한 숫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500달톤 이하의 저분자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요, 내가 경쟁력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펩타이드 500달톤 이하의 펩타이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뭐가 들어있어요? 히알루론산도 들어갔어요. 예, 히알루론산. 그리고 세라마이드. 아까 세라마이드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피부 장벽, 수분에 나가지 못하도록 잠궈주는 애가 세라마이드잖아요. 그 피부를 보호해 주는 애, 수분 공급해 주는 애를 같이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 튼튼해질 수밖에 없겠죠.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으니까 탄력, 단백질 들어갔으니까 탄력, 펩타이드, 저분자 펩타이드니까 탄력. 그다음에 쫀쫀하게 넣어 놨어요. 겹겹이 넣어 놨어요. 그럼 피부가 치밀해지겠죠. 그리고 보습력까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겹겹이 정말 작은 입자로 해서 넣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분과 원료로 되어 있는데 한 통이 얼마예요? 39,000원. 예.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일자 하나 정말 지워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저렴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마치 이거예요. 어 "이 세상에 아티스트 제품 하나 한 번도 못 쓰는 사람 없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아닐까? 예. 한 번쯤은 정말 아티스트 제품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낸 제품이 저는 이 프로틴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슈프림 LS를 쓰잖아요. 30 몇만 원짜리, 36만 원, 37만 원인가. 슈프림 LS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0 몇만 원짜리 슈프림 LS를 쓰는 저도 얘를 써요. 어. 그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제품은요, 아침에 발랐을 때 특히 너무 좋아요. 화장도 잘 먹고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프로틴 시트 마스크. 이거는 제가 소비자가 알려준 팁인데요. 우리가 프로틴 시트 마스크를 사용을 할 때 저는 이제 스킨을 바르고요. 비타민 C 히알루론산을 바르고 에센스를 바른 다음에 시트 마스크를 덮어요. 왜냐면 비타민 C 히알루론산이 가장 입자가 작으니까 걔를 먼저 바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시트 마스크를 덮는데 이걸 덮은 다음에 드라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소비자분이. 그러면 이 드라이 바람이 피부를 노화하는 거를, 수분을 뺏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드라이 전에 이 시트 마스크를 꼭 덮고 그리고 드라이를 해 주거든요. 특히 드라이 좀 강하게 할 때나 이럴 때는 피부 손상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드라이 바람이 여기서 이제 미세먼지도 나오는 거 아시죠? 굉장히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드라이할 때 두피에다가 또 세럼을 바르고 드라이를 해야지 두피가 손상이 되지 않고, 피부에도 시트 마스크를 덮고 드라이를 해 주면 피부를 지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시트 마스크가 인제 한 개가 6,000원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이거 쓰기 전에 예전에 SK2의 마스크팩을 썼어요. 근데 그게 벌써 12년 전이잖아요. 12년 전에 그 마스크팩이 한 개가 20,000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12년 전이니까 올랐겠죠? 근데 저희 거는 6,000원 정도로 저렴한 제품인데, 가격에 비해서 저는 이제 효과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트예요, 시트. 시트 여기 보면
가운데 나오죠. 뱀부 추출물 함유 마이크로셀 극세사 시트. 시트가 달라요. 붙이는 시트에 따라서 어떤 시트는요. 얘는 얼굴에 붙이고 한 15분, 20분 있는 다음에 때도 촉촉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걸로 어때요? 온몸을 문지를 수 있죠. 그런데 SK2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거 쓰고 나서 남아있지도 않지만 그 시트 갖고 온몸 문지르면 온몸에 스크래치 납니다. 예, 부드럽지가 않아요. 이런 극세사 안 써요. 예, 굉장히 극세사 섬유라서 정말 부들부들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깃털처럼 부드러운 시트예요. 이 시트만 봐도 정말 되게 놀랍고요. 그래서 원단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이렇게 좋은 시트를 얼굴에다가 덮어준다라는 것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아까 밀 완두 돌콩 펩타이드로 자연 단백질로 해서 건강하게 자연 유래 단백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약해졌을 때 특히 바람 불 때 넣을 때 사용해 주시면 좋죠. 에어컨 바람 때문에 피부 손상됐을 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단백질 우리가 먹어서 하듯이 피부에도 단백질 꼭 충전해 줘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럼 한 병이 통째로 들어갔죠. 그거 느낄 수밖에 없죠. 이건 정말 한번 써보시면 안에 막 듬뿍듬뿍 있잖아요. CT 했는데도. 그래서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겹겹이 온몸을 다 부드럽게. 그래서 사실은 얘는 마스크팩이 아니고 뭐랄까 우리 전신팩이라고 봐야 돼요. 전신팩. 전신팩인데 6,000원이면 진짜 저렴하죠. 그래서 초밀착 고탄력 시트에서 피부에 쫙 붙는다라고 하고요. 넉넉한 용량이 아니라 진짜 넘치는 용량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붙여서 충전을 해준다. 자, 그래서 프로틴 세럼 한 병을 통째로 되어 있고 고탄력이다. 자, 그리고 크림 미스트. 요거는요, 비타민 크림 미스트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오늘 아침에 스킨케어를 다 하고 밖에 돌아다닐 때 거기다 뿌려주시면 좋은데 일반적인 미스트, 밖에 나오는 미스트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트 쓰면 얼굴에 있는 수분도 같이 마르는데더라. 그래서 미스트 많이 뿌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크림 미스트예요. 크림 미스트라는 건 뭐냐면 피부에 막을 씌워서 보호를 해주는 미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을 지켜주면서 수분을 공급해주는 크림 미스트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형광 약간 촉촉하게 밝혀져서 광채 비타민이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돌아다닐 때 밖에는 뭐가 많아요? 유해 물질이 많잖아요. 그쵸. 산화 물질들이 많잖아요. 거기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주기 때문에 공기가 좀 안 좋다 하면 뿌려주시면 돼요. 항산화 되게 노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피부 유산균이 락토바실러스 피부에다가 보호막, 아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고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미백 기능이라던가 수분, 그 다음에 피부 보호, 그 다음에 항산화까지 같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목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이라던가 모든 피부에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 하고 나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겹겹이 또 쓰실 수 있다.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리에서 엄청난 스펙의 세럼이 나왔습니다. 슈퍼 파이토 뉴트리션 세럼. 저희 한 명에는 정말 고심해서 선택한 58가지 되는 식물 원료가 들어있습니다. 58가지 중에 무려 37가지나 되는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인삼, 울금, 와일드 얀뿌리, 천백이, 오디열매, 호그러버트, 돌콜 추출물 등 좋은 원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티스트리 거브렉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식물 원료를 바르면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식물 원료에 포함된 식물 영양소의 대표적인 요소가 이 항산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티에이징 실험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피부 탄력, 탄성력, 피부 주름, 안면 리프팅, 피부 치밀도, 그리고 피부 장벽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실험의 주요 지표는 어떻게 잡고 하셨는지 보니까 이마, 턱, 그리고 볼 모두를 측정을 했고요. 피부 탄력과 그리고 탄성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가 주름, 피부 주름을 둘 다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면 리프팅인데요. 이 안면에서 크게 느슨해질 수 있는 볼을 측정을 했고 그 또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로 피부 밀도가 더 꽉 채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장벽 개선인데요. 피부가 수분이 마른 정도를 측정한 건데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에 캡슐이 굉장히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데 캡슐 하나하나 각기 다른 컬러를 띄우고 있는데요. 식물 원료가 신선하고 안정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캡슐 안에 담아서 이 용기로 펌핑을 하면 캡슐이 터지게 됩니다. 펌프 안쪽에는 저희가 무려 4중의 메쉬를 사용을 했는데 이 사용 직전에 캡슐들을 물리적으로 믹싱되면서 피부에서의 최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제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안에는 되게 투명한데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우윳빛이 나오네요. 제형도 부드럽게 흘리는 제형이고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촉촉한 느낌인데 향도 내추럴하네요. 식물 자연 원료 향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세럼의 별명이 윤결 세럼 이렇게 들었거든요. 피부가 건강하게 윤기가 돌면서 결이 촉촉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 한 병이면 안티에이징은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집요하게 만들었으니 많은 분들께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럼도 테스트를 너무 싸요. 이 세럼도 너무 싸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부에 파이토 컬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파이토 케미컬이 들어가 있는 식물 영양소를 피부에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먹는 영양소라고 생각해서 정말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피부가 점점 젊은 피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7가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고 58가지의 식물 원료를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 원료는 58가지 식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보다 더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피부 지표, 그 다음에 집중 고민 부위까지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얼굴이 흘러내리시는 분들 있죠. 여기 인디언 주름이라고 생기시는 분들한테 특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듬뿍 해서 얼굴 전체에다가 역시 목까지 해서 쭉 펴 바르시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집중 고민별 케어 세럼을 앰플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정말 반값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전반적인 고민을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쓰시면 좋고 그다음에 사용 순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집중 고민 퍼스널라이즈 세럼을 쓰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얘를 써주시면 됩니다. 참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얘는 입자가 되게 작은 세럼이기 때문에 그 고분자 입자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 즉각적인 촉촉함은 좀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작아서 내 속 피부의 항산화력이 높아져서 4주 후에 피부가 개선이 되는데 막 발랐을 때의 느낌은 오히려 아까 그 39,000원짜리 프로틴 크림이 조금 더 촉촉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을 했을 때 비타민C 히알루론산을 쓰고 그다음에 비타민C 히알루론산 다음에 요런 파이토 우리 피부에 주는 영양 공급해서 전반적으로 37가지의 식물 파이토 케미컬을 통해서 항산화력 노화 방지를 해주고 그리고 단백질 크림을 통해서 프로틴으로 이렇게 채우시면은 피부가 기본적으로 좀 더 탄탄하게 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티스트리 강의는 네, 조금 일찍 끝났지만 뭐 거의 50분 네까지 했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다음 주는 아까 얘기했죠? 이제 신제품이랑 이제 새로운 프로모션 또 설명 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달에 6월 달에 또 어떤 신제품들이 나오고 어떤 프로모션이 있는지 사실 프로모션은 그런 거잖아요. 세일 정보잖아요. 백화점으로 치면 다음 달에 어떤 세일들을 하고 어떤 특가 할인 정책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야지 이익이잖아요. 잘 들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6월 첫째 주에 또 다른 아티스트리 강의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니다.